이 시국에 자꾸 지금 영끌해야 한다, 패닉 바잉 중이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한다. 이 시국시가 통탄할 노릇이죠. 정말 이 시국에 집을 사야 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시국에 열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는데 건설업체들이 이런 거 강행하고 있다. 만약 확진자 퍼지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확산세 계속 퍼지고 있죠. 이런 시국에 건설업체는 분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글로벌 확산, 그래서 뭐 유럽, 미국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신흥시장국 지금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성장률, 교역, 신장률, 전망, 세계, 선진국, 시장국, 전세계 봤을 때 어때요? 경제성장률 지금 1월에서 4월, 6월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교육 신장률 역시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신용정책 보고서 보면은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다.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작살나고 있죠. 유로는 더 작살나고 있다. 일본 아작나고 있죠. 중국 살아났어요. 중국은 하지만 믿을 게 못 된다. 이것들은 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나라죠. 어느 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확진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중국에서 확진자 없다는데 중국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사람이 5명이 확진자가 걸렸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백신이 개발됐대요. 백신을 개발해놓고 무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되겠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다는 거죠. 경제 성장지표 어때요? 실질 GDP 뚝 떨어지고 있다. 성장세 같은 경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금 연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죠. 내년에 2.8%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부동산 지금 사세요 라고 한 예전에 뭐 심교수형 같은 분 V자 반등 한다고 그랬죠. 3분기 V자 반등 하던가요? 분명히 저는 2차 팬데믹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결국에 터졌죠. 그리고 V자 반등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죠? 부동산이랑 경제랑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채권 시장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채권 시장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안 사요. 생각보다.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을 많이 산다. 부동산에서 빠져나간 돈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갔었죠. 팔고서. 그러니까 경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도 무너지는데 금리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은 오를 거다. 부동산과 실물 경제는 괴리되었다. 자꾸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괴리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신이 사는 거고 경제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괴리가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국에 근데 자꾸 집 사라 그래요. 취업자 증감 추이, 취업자 수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뚝 취업률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고용 부진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감률 2020년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증가했는데 2분기 때 뚝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마이너스 0.81 증감률 이 정도나 나왔다. 취업자 수 증감 뚝뚝 떨어지고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 뭐 이런 거 낮아지고 있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어.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니까 쌤쌤인가요? 아니죠. 비경활 인구 증감. 경제활동 안 하는 인구 늘어나고 있죠. 19년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늘어나고 있다.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업률 같은 경우요, 구직도 안 하면은 실업률에 들어가지도 않죠.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내수 어때요? 재확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영업 기업의 타격이 크다. 소득 감소로 이어지죠. 소비 감소로 이어지죠. 다시 자영업 기업의 타격이 일어나게 된다. 악순환이 돌게 된다. 이걸 끊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등을 들어간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왜? 돈 모아서 부동산 사세요. 맨날 이 얘기하고 있죠. 투기 조장하는 인간들. 걔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돈 모아서 비싸게 사줘야지 내가 돈 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소득을 모아서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불로소득을 자기 근로소득으로 대주는 거예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근데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사면 된다. 무조건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품이 많이 낀 상황에서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다. 근데 무슨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지금 부동산 사면 뭐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파산이에요. 파산. 영끌하면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들이 파산하건 말건 지들은 팔아먹고 불로소득 올리면 되니까 자꾸 유도하는 거죠. 이 시국에도 가계대출, 기업대출은 끊임없이 증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엄청나게 늘었죠. 가계대출도 계속 늘고 있다. 기업대출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기업대출은 어려워서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현금 확보하기 위한 기업대출도 높다. 코로나 터진 이후 가계 M2 통화량 증감률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M2 통화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M2 통화는 증가는 이렇게 됐다. 그 중에 기업 M2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다.
즉 기업들이 현금 확보하고 있다. 근데 가게들이 엄청나게 현금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가계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금 확보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우리는 부동산 투기로도 돈을 벌겠습니다 해서 강남 아파트 사재기 해가지고 시세 차익 올려서 팔아먹어요? 아니죠.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건 기업이다. 가게가 아니라.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건 현금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작년 데이터로도 나왔다. 그런데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집값이 오를 거래요. 이 뭔 개소리야! 가계대출 폭증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걸 자꾸 영끌로 엮는데 신용대출 증가는 지금 생계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영끌, B2 있어요. 신용대출 물론. 근데 뭐 전세대라는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나요? 전세자금 대출 엄청 많이 해주는데 그 정도 전세자금 대출 받고도 신용대출 받을 정도면 전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분은 월세 들어가야죠. 자영업자들이 부채로라도 버티다 보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34조 원이나 급증. 이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겠어요? 온전히 내 돈 모아서 산 내 집을 담보로 돈 빌려서 사업에다 붓는다. 사업은 끝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는 거죠. 빠른 손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 거래량, 상승률 및 매매 거래량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었죠. 이거 뭐다? 감정원 지표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계약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이번 6월이 역대급 영끌이었어요. 작년 말에 영끌이 끝났어야 하는데 이번 6월에 왜 영끌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1.25%일 때 1년에 1250만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0.5%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은 500만원 갚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게 됐다. 그래서 영끌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폭증한 거다. 근데 기준금리 더 인하될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 같은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곳에서 회사가 힘드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자. 월급도 좀 줄이고 대신에. 왜냐면 그냥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봐요. 월급 조금이라도 줄여봐요. 터지지.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우려, 인식, 걱정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제일교회 거기서 퍼뜨려서 광화문 집회에서 퍼뜨려서 문제죠. 그 다음에 어때요? 생활양식, 동영상 증가,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 비대면 증가, 온라인 강의 증가, 여행 횟수 감소, 모임 횟수 감소.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소비 경로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제약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앞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하게 될 거죠.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변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방하면서 달고 가야 되는 질병인 가능성이 높다. 감기처럼. 생활이 굉장히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이 시국에 집사라고 하는 인간들 300% 수익, 갭투기 강의의 실체 보면 어때요? 부동산 유튜버나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갭투기하기 좋은 지역들, 물론 특정 아파트 단지까지 찍어준다더라. 이 쉐이크들은 다 흔들어서 털어내서 시세 교란의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잡아 쳐넣어야 되죠. 특상형이 이런 거 잡으라고 있는 거죠. 이 시국에 많이들 또 왔다. 그러면서도 좋아라 하죠. 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많이 빼먹을 수 있으니까. 300% 수익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추천하는 경기 아파트 100% 이상 보장된다. 저도 추천하는데 100% 이상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 찍는다고 칩시다. 한 100단지짜리 나홀로 아파트 제가 하나 찍으면은 저희 구독자가 38만인데 0.1%만 이 말에 솔깃해서 사러 갔다고 칩시다. 380명이죠. 그러면 380명이 100가구를 사러 들어가요. 가격 천정부지로 뛰겠죠. 그러면 수익률 100% 이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팔린다. 그때 안 팔고 계속 오를 것 같다. 당연히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안 팔리죠. 실거주들이 사겠어요? 이거 왜 사? 안 사죠. 수익률 100% 나왔다 다시 원위치 돼요. 그럼 자기들은 비싸게 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단지 올리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1000%도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갭으로 들어가 봐요. 투자금 300만원을 내야 된다. 결론은 돈 내라 예요. 가장 돈 버는 사람 누구? 1순위? 강사. 그리고 2순위? 요거 믿고서 빌려서 사게 되면 은행이 돈 버는 거죠. 또 누가 돈 벌어요? 그 단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미리 선점해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미리 선점해놓고서 몰려오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경우죠. 아까 그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제가 한 10채 사놨어 봐요. 내 이름 말고. 저희 뭐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분들 걸로 사놓고서 여기 뜬다고 해서 가서 사면은 차익도 남기고 강의료도 받고 일석이조. 내가 말하는 단지가 떴으니까 신뢰도도 사고. 돈 벌기 쉽죠. 근데 뭐예요 결론은? 이 인간은 요거 벌고 거기다가 미리 뭐 고객이나 이런 거 쑤셔 넣어가지고 차익 벌고 빠지는 동안 저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다.
지금 집 살 상황이에요? 전세끼집 안 나가요? 갭투기 안 나가죠? 법인 급매물 나오고 있어요? 법인 사야 돼요? 대구만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갭투기 지금 망하고 있죠. 급매물 속출하고 있고. 즉 다주택 매물이 안 팔린다. 이 시국에 다 같이 힘들 테니까 일단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불로소득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는 내가 영끌해서 열심히 갚겠다 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국에 집을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M2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M2 통화량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2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산. 근데 M2 통화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M1 통화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M1 통화량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죠.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다. 현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 보면은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현금화하고 빠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M1 대비 M2 17년부터 뭐 집값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왜? 금융자산 요걸로 부동산을 사재기 했으니까. 팔면 현금성 자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집값이 파는 시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현금화하고 있다. 그들이 이 시기엔 샀다. 근데 오르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파는 사람들도 있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급격히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다 급격히 처분하고 현금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시국에 집을 사라고 그래요? 결론, 이 시국에 집 사세요. 원수를 사랑하실 분들은 사세요. 요거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아니면은 이자로 나가는 돈 아껴다가 와이프한테 옷 한 벌, 남편한테 옷 한 벌,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비라도 더 하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영끌해서 집 사면 절대 안 된다. 내 집 마련 안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기다리면 실거주는 분명히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하락은 조만간 터질 것이고요. 이 시국에 집 사는 것이 제일 호구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